만일 알렉스가 은퇴할 시점에 앞으로 지금 이제 은퇴한 시점부터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만약에 알렉스가 은퇴할 당시에 앞으로 은퇴 이후 20년간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었더라면 이러한 연금 패키지를 선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그냥 무조건 주는 거면 뭐 별로 케어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자신이 예, 매년 명목 가치로 $10,000를 지급해주는 연금 패키지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20년간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년간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알렉스가 퇴직할 당시 예상을 했었다면 그러면 뭐 회사로부터 다른 옵션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은행을 소유한 베키의 케이스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다양한 이제 사업체에 자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대출 방식은 이제 고정금리고 장기 대출의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뭐 5년 혹은 10년, 30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일정한 앞으로도 안정적이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출을 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뭐 은행이어서 10년 대출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대출의 형태로 여러 사업체에 대출을 해주었고요.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막 상승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인상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보상을 해야겠죠. 1년 동안 현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보유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형태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 가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금을 보유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보유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의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 은행도 이러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그 맞추어서 비교적 높은 명목 이자율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이제 고객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로스를 다들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키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제 예금 금리를 같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3%였던 물가 상승률이 5%가 됐다라고 하면 명목 이자율도 2% 포인트만큼 또 더 올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금 금리를 지나치게 올리면 사실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예금자들이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그 예금, 그 부채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업체에 대출을 해주고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 보통 시중은행이 하는 일종의 영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여담인데 한국의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시장이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적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한국의 은행들은 대부분 다 시중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은행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이 자발적으로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시중은행에 와서 상업은행에 와서 자신의 예금을 예치를 해야만 은행이 그것을 가지고 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하는데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고객들한테서 예금자들한테서 예금을 받아서 그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윤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금융 상품을 만들고 그 금융 상품을
자본시장에 판매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은행들이 한국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보통 대부분이 그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쪽 분야는 제가 잘 몰라서 뭐더 이상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예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 일단 고정금리 형태로 장기 대출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기 대출은 이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금리였으면 고객들한테 지급하는 이자를 만약에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면 대출해준 기업 사업체들한테 이자를 올려서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전제를 제가 두었습니다. 고정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들한테 금리를 올려주지만 대출해준 사업체들한테는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의 재무 구조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 곳에 대출해준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여서 이제 추가로 수입이 발생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은행업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일종의 뱅킹 크라이시스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찰리의 케이스인데 주택을 구입한 형태예요. 우리와 조금 달라서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집값에 뭐 적게는 아니 뭐 적게야 뭐 의미가 없죠. 많게는 뭐 한 제가 알기로 40%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억짜리 집을 사면 4천만 원 정도는 이제 물론 1억짜리 집이 요즘은 없죠. 4천만 원 정도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몰기지의 형태는 뭐냐면 보통 이제 집값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다운페이를 해요. 그러니까 다운페이 집값의 10%에 있어서 20% 1억짜리 집을 사면 제 돈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만 있으면 이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80%에서 90% 정도를 이제 분할 상환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은행에 상환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다운페이를 더 적게 할 수 있고요. 신용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운페이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뭐 MBS니 무슨 뭐 모기지 상품이라느니 뭐 이제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시 이제 2008년 9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대략 한 7, 8년 동안 2000년대 초부터 사실 크레딧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금융거래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과도하게 모기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도 다운페이를 뭐 30%까지 받지 않고 다운페이를 한 10%만 1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냥 1,000만 원 정도만 받고 이제 모기지를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몰기지를 판매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게 몰기지를 사는 거예요. 몰기지를 사서 이제 대출받은 금액을 이제 분할 상환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몰기지 관련된 이야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섹션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월급이 20만 불에 육박하는 찰리는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는 집을 매달 10만 불짜리 몰기지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월급이 20만 불이니까 20만 불이면 대충 2억이잖아요. 그 1억 매달 이제 1억을 몰기지를 뭐 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수입의 절반이니까 사실상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1억이 큰 돈이지 뭐 수입의 절반 정도 집값에 내고 있었습니다. 집값을 뭐 몰기지를 페이하는데 내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로 안정되어 있고 이제 명목 금리가 5%일 때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요.